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에 잘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이 중국 댓글 부대가 수천만 명이 있다는 얘기를 선배님께서 또 하시더라고요. 저기 대한민국 국가정보에 좀 관련된 분이시고, 또 정치권에도 몸을 담으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길래,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야담식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설마 이렇게 수천만 명, 수백만도 아니고 수천만? 뭔 소리야? 했는데,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아무튼 과장일 수도 있고 한데, 댓글 부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중국은 왜 못하겠습니까?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지금 권위주의 국가고, 또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이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구가 공식적으로 14억, 15억이지 실제로는 얼마인지도 가늠이 안 되는, 또 통계 수치조차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 통제가 심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댓글 부대가 당연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저는 이게 강남역 같은 데 지나가면서 그 삼성 본관 앞에 이제 플랜카드가 많잖아요.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중국 관련된 거, 중국 댓글 부대네, 또는 중국이 국내 정치에, 특히 이제 선거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댓글이란다, 그 플랜카드가 올라와 있을 때, 야, 중국이 선거에 어떤 형태로 개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댓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든지 이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공작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예산이 충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아직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지만 다 합쳐놓으면 또 중국이 더 많잖아요, 양이. 근데 그 국가나 정부에서 예를 들면 대놓고 댓글을 조작을 하겠다, 또는 간섭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들은 얘기는 더 좀 깊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댓글에서 나오셨죠.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이브 요번에 이 사건도 중국의 어떤 예를 들면 공작기관이 어떤 민희진 대표에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접근했다. 예를 들면 하이브를 이제 쪼개기 위해서, BTS가 워낙 잘 나가니까 한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가 했다라는 그런 어떤 댓글도 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댓글에서 본 거지만, 중국 댓글 부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미 관심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도 예전 같으면 난파 간첩, 북한의 어떤 난파 간첩이라든지, 또는 남한 내에서 있는 어떤 정부 전복 세력,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지, 이제 북한 이외의 국가,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심지어는 동맹국이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정원에 좀 폭넓게 어떻게 보면
방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카운트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카운트 인텔리전스에서 방첩. 그러니까 첩보를 상대 국가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첩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막거나 또는 그거를 이미 감시하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를 또다시 인텔리전스하는 이런 어떤 기능이 좀 더 이제는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4대 강국 중에서 일본, 러시아, 중국, 일본 중에 미국 중에서 미국은 이제 사실 뭐 실질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동맹이고 또 일본도 어떻게든 뭐 형식적이나마 뭐 삼각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돼버린 게 이제 중국 또는 이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사이드로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제 북한 당연한 거고 이 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 있게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사실 뭐나 국가 안보 또는 이제 국가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뭐 대놓고 뭐 예를 들면 뭐 KBS 뉴스에서 중국 댓글 부대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거 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만 가지고 예를 들면 뭐 KBS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상당한 사이드 에펙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국가정보기관에서 이제 담당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뭔가의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데 너무나 심증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결국은 똑같은 정보기관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댓글 부대에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로도 이제 그런 뭐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뭐 다음에서 뭐 중국하고 이제 뭐 한국하고 이제 뭐 축구를 하는데 뭐 중국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등, 그러니까 한국인데 어떻게 중국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이상하게 뭔가 특정 정당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증한다는 등,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특정 후보를 대한민국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당 후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어떤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뭐 동일한 패턴으로 상당히 약간 어눌한 한국어로 뭐 댓글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막 캡처해 놓고 있는 어떤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사이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중 사이트도 많아. 친중도 많은데 반중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목도를 한 거죠. 중국 예를 들면 좀 의심되는 중국 댓글 부대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의심되는 어떤 그런 데를 상당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댓글을 예전엔 잘 안 봤는데 왜냐면 뭐 제 영상에도 댓글이 많이 안 달렸었기 때문에 댓글뿐만 아니라 뭐 좋아요도 없었어요. 뭐 그럴 때인데 근래에는 뭐 댓글도 너무 많고 뭐 좋아요도 많고 하니까 저도 이제 댓글 이렇게 조심히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댓글이란 게 이런 패턴으로 가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은 저는 그래도 제 영상 청년의힘의 댓글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또는 뭐 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뭔가 좀 차원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 댓글이 다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한번 들어가서 댓글을 보니까 이건 뭐 댓글 뭐 악성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극도의 악성인데 또 어떤 거는 뭐냐면 이게 한국인이 쓴 댓글이 맞는가? 라고 할 정도로 약간 한국인 같지 않은 뭔가 약간 좀 방금 한국어 배우는 어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찍어낸다는 느낌, 복사해서 뭐가 올린다는 느낌으로 어떤 그런 댓글들도 상당히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약간 상당히 그 정치적인 블로그라든지 그 유튜브라든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뭐 극우 유튜버 솔직히 극우 유튜버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댓글들이 좀 아주 그냥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걸 좀 이건 맞다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럴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선배님께서 또 그 중국 댓글 부대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의심하고 있고 또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건 정말 맞겠구나 맞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공중파거나 KBS라든지 뭐 ITN 이런 거면 이렇게 말 못하죠. 그것도 뭐 추정인데 그런 얘기 괜히 했다가 괜히 또 하는데 뭐 청년의힘도 물론 상당히 공신력 있는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새겨듣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공중파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상이 단순히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하거나 뭐 또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그런 의혹을 퍼뜨리거나 이런 어떤 영상이고 싶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급 정도 되는 중간치 이상 정도 되는 지적 능력과 뭐 학습 능력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배움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어떤 뭐 소득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편향되거나 너무 응어리 차 있거나 사회에 대해서 뭐 비판 의식이 너무 강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그냥 뭐 좌든 우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이 영상을 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패턴에 이제 맞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유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층이라고도 하고 뭐 중간층이라고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중산층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극우나 극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댓글 부대라는 것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네 또는 뭐 국민의힘을 뭐 폄하하네 이런 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댓글 부대 자체가 관심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내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할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뭐 연애라든지 뭐 하이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댓글을 남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걸 타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당연히 아닌 거고 어떤 특정 그러니까 중국의 권력층에서 나 이게 좀 관심이 있어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라고 할 때 어떤 특정인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 국가의 어떤 역량을 그렇게 불필요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가 예를 들면 뭐 전 지구적으로 뭐 인접 국가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런 댓글들을 야 우리가 좀 아시아의 중심인데 니네들 하는 꼴이 뭐 좀 인류 문화 증진에 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 좀 너무 저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댓글 부대가 좀 가서 니네 좀 똑바로 좀 되도록 우리가 좀 댓글 좀 써줄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은 사실은 뭐 그래 당신들이 그래도 아시아의 중심 니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아시아의 중심이니까 한번 해봐. 얼마나 그렇게 인류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예를 들면 정말 인문학적이고 이런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 중국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행동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국 말고 국내 국민들을 해서 하고 있는 행동도 사실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비인륜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 국가 국민들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문화 창달 그리고 증진 민주주의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했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 좋은 의도 다 같이 살자는 어떤 이 사회에서 좀 좋은 의도로 어떻게 보면 어떤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특정인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부대를 댓글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대를 이용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남의 국가의
발전을 좀 저해하는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가 사실은 뭐 한국만 댓글 부대를 운영하겠어요.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인터넷 다 끊어버린 것도 미국이나 한국 보고 그런 거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북한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치학 배울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나라는 미국도 한국도 아니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국이래요. 중국. 왜? 이게 미국이나 한국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에너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뭐 동맹국이 돼가지고 북한을 침공했을 때는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쟤네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이 공격했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지. 아무도.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북한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미국과 한국이 무슨 명분으로 북한을 도와줘요. 어차피 북한은 주적인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북한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특히나 북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특히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게 취약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가는 역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가 그 얘기 했대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뭐 우리가 사실은 주한미군을 싫어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했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쳐내려온다는 거지. 중국이 마음 놓고 미군이 있으니까 북한도 살려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귀띔을 해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거는 의존하고 싶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우리한테 소위 얘기해서 간섭을 할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모양 빠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간섭을 받으려고 중국하고 저렇게 뭐 혈맹이네 뭐네 이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북한한테는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나라라고 이미 김정은이가 미국 이제 CIA 국장이라든지 트럼프한테 이미 기뜸을 해준 상태란 말이지.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다 막아놓는 거라는 거지. 그 인터넷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장난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이미 북한이 입증을 해준 겁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인터넷에 따라서 우리가 댓글을 쓰겠어요? 미국 애들이 뭐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쓰겠어요? 다 중국 애들이 쓰겠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북한 콘텐츠가 뭐가 재밌어서 우리 한국 애들이 거기 가서 댓글을 쓰고 앉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댓글 쓰다가 또 뭐 IP 추적해가지고 막 국정원이구나 뭐 이런 거 알면 또 얼마나 망신이야. 그러니까 안 해, 아예. 아유, 괜히 뭐 했다가 그 이익도 없는 거 뭐하러 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댓글 부대의 어떤 존재는 북한이 인터넷 끊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북한이 인터넷을 끊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믿을 만한 소식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위험하고 미국도 위험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근데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광범위하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특히 동북아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북한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특히 북아시아 질서, 국가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군사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교력도 그렇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역시 요즘에 뭐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 특히 이제 뭐 사이트 그 친중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친중 유튜버 이런 것들 뭐 친중 유튜버 뭐 했을 때 뭐예요 그거 3% 뭐 여기가 뭐 친중 유튜브라면서요. 그리고 뭐 슈카월드인가 뭐 거기도 뭐 친중 뭐 세우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친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걸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프로나 그런 유튜버에 뭐 돈을 지원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뭐 구독자 수를 확 올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인구가 14억, 15억인데 그거 뭐 100만 정도 올려주는 거야 장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유튜버 되는 것은 중국 애들하고 좀 친하면 장난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3%네 뭐 슈카월드에 이런 분들이 뭐 친중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뭐 그런 이유에서는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뭐 사실 중국 댓글 부대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중국 댓글 부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무슨 큰 죄다 범죄다 이런 개념보다 이 댓글 부대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IP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존재 영향력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규모를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대응하려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누가?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렇고, 그래서 여차하면 다 뭐 IP를 끊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평상시에 놔두다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친중 댓글 부대가 맞다 안 맞다 그게 뭐 이거보다 그런 상태 그런 부대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대를 막을 수 있는 상태를 확고한 어떤 카운터 인텔리전스 상태를 만들어 놔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나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란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장난을 칠지 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것 같아요. 다행히 요즘에 중국이 많이 좀 이제